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19일이고요. 기업가치 재고계획, 장래 사업계획, 이런 이제 오늘 공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공시가 마지막이에요.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일 보는 공시들 다 알려드린 겁니다. 매일 밤마다 집에 가서 최소 1시간은 걸려요. 이거 하고 기업 분석도 해봐야 되고. 1시간 정도 걸리긴 하는데, 이제 공시 읽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사실 오늘 하면 제가 이제 밤에 보는 것들 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찾으시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기업들이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그런 거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당연히 꾸준히 이제 매일매일 해봐야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예.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꾸준히 공시도 확인해 보시고, 아니다 나는 이 공시만 매일 보겠다 그러셔도 돼요. 나는 이런 거죠. 그 대표이사가 사는 것만 보겠다 그러셔도 되고, 아니 VIP 자산운용이 사는 것만 보겠다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인데, 다양한 이제 공시들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거기서 정말 좋은 기업들 많이 발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 읽기도 끝나고, 이 공시 읽기가 끝나면 사실 이제 제가 기초적인 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차트도 했고, 재무제표도 했고, 그죠? 공시까지 했고, 업종들도 이제 거의 다 했는데, 근데 이거 끝나면 이제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할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공시 읽기, 요걸 마무리하고, 다음은 뭘 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라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건 밸류업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좀 시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기업들이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올리겠다라는 거를 이제 공시를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저도 밤마다 여기 케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이거 빼고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쓰고 날짜를 이제 오늘 날짜로 잡죠. 잡아서 기업가치 여기 보고서명 여기다 쓰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 통합 검색 들어가서 상세 조건을 열고 기업가치 쓰고 검색하고 오늘 날짜 딱 하면 이제,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은 일주일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요. 잘 안 나와요. 근데 한 번씩 나오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한정 KPS가 올해 그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게 있어요. 요런 순서로 내용이 있죠. 기업개혁, 그다음 지배구조 이사회 현황 진단, 그리고 이제 첨부 파일도 붙여줘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파일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공시 제가 사이트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한정 KPS인데, 한정 KPS가 여기 언제냐면요. 기업가치 재고계획 여기 보이시죠? 조금 키워볼게요. 글자가 작으시나요? 여기 보면 기업가치 재고계획을 2025년 2월 20일 날 발표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기업가치 재고계획 이렇게 뜨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캡처한 거고. 근데 이것만 보면 이게 뭐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지? 좀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요약이? 이럴 수 있는데, 요 위에 보시면 첨부 파일이 있어요, 보통. 여기 보이세요? 위쪽에 첨부 선택. 이걸 한번 여기 화살표 살짝 된 걸 클릭하시면 기타 공시 첨부 서류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또 화면이 바뀌죠. 그럼 요 밑에 한정 KPS 기업가치 재고계획 일부 PDF라고 써있죠. 이게 PDF 파일로 된 거예요. 저걸 이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딱 뜹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원문을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캡처해서 소개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읽다가 이제 모르면 사실 이제 다음날 회사 IR 담당자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내가 이 회사에 진짜 관심이 있고, 아니 이렇게 기업가치 재고계획까지 발표할 정도면 회사가 기업가치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주주랑 그럼 더 소통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럴 생각도 없는데 이거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IR 담당자랑 이렇게 전화하는 걸 되게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실제 계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다수는 전화하는 걸 되게 불편해합니다. 잘 안 하세요, 사실.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했다는 건 의지가 있는 거니까
전화하시면 친절히 아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보다가 이제 모르는 것만 먼저 체크를 하세요. 아, 이건 진짜 궁금하다. 물어봐요. 그러면 기업 IR 담당자가 제일 잘 알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IR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보다가 궁금한 것들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예, 한번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뭐, 한전 KPS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제 원전 기대감 때문에. 이제 이때는 2월일 때라 주가가 좀 그렇게 뭐 많이 오를 때는 아니었죠. 예. 관련된 내용들을 보통 이렇게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하면 저렇게 IR 자료를 저런 식으로 올려준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그 이제 공시 나오고 나서 제가 직접 정리를 해본 거고, 당시입니다. 당시 자료고요. 2월달. 그러니까 한전이, 이거는 제가 함께 배우기 원전 편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정비회사고, 원전, 화력, 뭐 해외,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전이 많이 지어져 있으면 되게 좋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원전 지을 때 필요하기보다는 지어진 원전을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이게 발전 정비 회사예요. 한마디로 MRO라고 그러죠. 항공기 정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정비, 화력발전소 정비입니다. 근데 딱 봐도 화력발전 정비가 좀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이제 사형산업이죠. 여기가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걸 메꿔야죠. 뭘로 메꾸느냐? 원전 같은 걸로. 아니 원전을 더 늘리든가. 아니 해외에 지금 원전 짓고 있죠. 우리나라 체코도.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지어지면 또 좋아지겠죠. 다만 원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지어지면 되게 좋아요. 해외 원전 수주하면 65년 동안 정비 매출.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팀 코리아로 저기 미국에 수주를 따내면 한전 KPS도 가겠죠.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거 65년 동안 정비 매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실제 이익은 꾸준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안 좋았었죠. 당시에.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주주환원 한다고 발표했고, 이런 이제 해외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상업 운전 중인 원전 26기, 영구전지 2기, 그 다음에 시운전 2기, 이렇게 해서, 이거 제가, 이게 왜 15개죠?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아무튼, 예. 그 원전에서 이런 다양한 정비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정책은 뭐냐면, 이 회사는 원래 배당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한 회사예요.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공기업 중에서도 배당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항상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나와요. 네, 이게 2월 20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배당 성향 28년까지 50% 주겠대요. 그러니까 연간 배당 수익률이 4.8 나오고요. 평균 배당 성향이 59%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최소예요. 2월 달 그 공시 나오고 내가 투자를 했으면 연간 최소 4.8은 28년까지 보장해 주는구나. 그 가격이면. 그죠?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죠. 아니, 한전 KPS가 없어질 회사 아니잖아요. 정부 건데. 그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딱 분석하셔가지고 공기업이죠. 배당 50% 준다 그러잖아요. 28년까지. 그러면 25, 26, 27, 4년 동안, 3년, 거의 한 최소 3년 동안 정기적금 드는 거예요. 정기적금 드시고 배당 4.8. 이거 은행 이자 2배죠. 근데 제가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배당 성향이 59%예요. 지난 몇 년간 딱 계산해 보니까 그걸로 가정을 하면 배당 수익률 5.6. 그러니까 이거 50%는 최소고요. 59% 줄 수도 있어요. 배당 성향. 네. 그럼 이제 은행 정기예금에 한 2.5배도 넘는 거죠. 그리고 수령금도 많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거 최소한 5% 이상은 1년에 매년 안정적으로 나는 이자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에 갑자기 원전이 뭔가 큰 이슈가 터지면 수익 나는 건 덤이죠. 그죠? 시세 차이.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저는 이제 한전 KPS 이제 최근 주가를 보니까 한번 보시면 이게 올해 2월이 언제였죠? 2월이 여기였죠. 2월 20일이니까 주가 한 요 정도. 44,000원에서 한참을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원전 몇 배 갔죠? 거의 한 50% 달려버렸죠. 이제 그러다 다시 원위치 되고 있는데, 요런 게 이제 덤이죠, 이때는. 요럴 때는 내가 은행 이자에 지금 몇 배입니까, 수익률이? 그럼 이제 적절히 정리하는 것도 좋죠. 나는, 적금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수익이 50% 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한전 KPS가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적절하게 파는 거죠.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차트 보셨지만 2월 20일부터
한 2달간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 버렸죠. 네, 지지부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근데 애초에 목적이 시세 차익이 아니라 배당 받으려고 들어갔으면 뭐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죠? 빠지면 더 사면 되죠. 오히려 더 올라가잖아요. 배당 수익. 쌀 때 사면요,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요. 그죠? 주가가 낮으면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낮을 때 사면 배당 수익률이 6%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만약에 모았다면 되게 좋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시통해서 자꾸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정말 성장주들 있잖아요. 막 10배 가고 그런 거 좋죠. 근데 그 10배를 내가 전 재산을 실어서 10배 수익 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제 화려해 보이지만 진짜 돈 버는 건 이런 데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업가치 재고계획 보고, 원래 회사가 배당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정부가 뭐 밸류업도 하니까 상법 개정 이슈도 있었고, 그럼 공기업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렇게 약속까지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심스러우면 이제 회사에 전화해 봐야죠. 진짜 맞아요? 이렇게 주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뭐 안 가면 3년 동안 그냥 배당 받으면 되고요. 예. 물론 뭐 원금 보장은 못 하는 거죠. 이게 만약 주가 빠지면. 그게 이제 주식의 좀 단점이지만, 근데 저러다가 갑자기 한번 저렇게 뻥 튀어버리면 그냥 파시면 돼요. 예. 그럼 뜻하지 않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이제 지금 또 5만 원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저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5만 원 깨지면 또 모을 것 같아요. 배당 저만큼 주는데 또 모아요.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수익 내는 방법이 뭐 정말 화려한 데서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뭐 저게 하나는 아닌데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장래 사업 경영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장래라고 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장래 사업 경영, 이것도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드문드문 나옵니다. 오늘 공시는 별로 안 나오는 공시들만 이제 마지막 남은 것들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예전에 이제 이것도 SK가스를 제가 봤거든요. SK가스가 중장기 성장 전략을 역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가스의 3가지 성장 전략, 울산 GPS 뭐 이런 것들 이제 공시를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장기, 아까 보여드린 거. 여기 첨부 선택 누르시면 여기 또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이제 그때 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죠? 자료를 보통 줘요.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거 예전에 SK가스는 제가 몇 번 분석해 드린 적 있죠. 요게 핵심이다. 뭐냐면 LNG랑 LPG랑 같이 써요. 발전소인데 지금 가동하고 있죠. 울산에 듀얼. 평소에는 LNG를 써요. LNG로 전기를 만들다가 LNG 값이 너무 오르면 LNG를 안 써요. 비싸니까. 대신에 LPG는 가격이 일정해요. 그래서 LPG를 써요. 그럼 비싼 거 투입 안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 비싸진 LNG는 원료로 갖고 있잖아요. 이걸 팔아버려요. 시장에다. 비싼 가격에. 그럼 돈을 또 벌겠죠. 그래서 울산에 KT,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이 있어요. 요거 여기다가 이제 또 LNG를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게 이미 이건 23년도에 공시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가동이 들어갔고,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또 요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LNG 한번, LPG 투입,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요. 이번에 좀 LNG만 하자. 이번에 LPG 하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왜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좀 점선으로 된 거 있죠. 요게 LPG 가격이고, 이 검은색 선이 뭔지 아세요? 이게 LNG 가격이죠. 정말 미쳤죠. 널뛰기 하죠, 그냥. LNG 가격이 이래요. 이때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거예요. 예. 혼합해서.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린 거고, 저 가격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ESS 사업도 진출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SK 이터닉스랑 같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텍사스의 현지법인 만들어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ESS 사업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물론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이익이 늘었고요.
5년간 이제 5천억 이상 벌겠다. 그러니까 10년간 3,400억 벌었거든요. 1,000억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 5년은 5천억 이상. 그래서 이거 번 거 가지고 주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요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SK가스의 이게 장래 사업 계획 그냥 캡처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주주환원도 잘하고요. 이런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밑그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왜 장래 사업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회사 이렇게 성장할게요. 그동안 3천억 벌었잖아요. 저희 5천억 벌 텐데 어떻게 벌까요? 이렇게 발전소 판매 수익, 탱크 저장, ESS 이런 거 해서 저희가 5천억까지 벌고 이렇게 잘 되면 주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발표하는 자리죠. 그래서 성장도 하고 주주환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물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잘 안 된다고 주주 여러분들이 소송 거시면 안 돼요. 이런 내용 때문에. 야, 너네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시키고 대주주의 가치만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그런 건 소송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녹화 중단을 하고 아마 여기서 멈춘 것 같아요. SK가스에서.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다가 제가 멈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제 SK가스도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제가 이게 멈춘 걸 모르고 그냥 하다가 이거 갑자기 멈춰져 있는 거예요. 혼자 떠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장래 사업 계획 있죠?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SK. 그리고 여기 첨부 선택.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료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SK가스는 LNG랑 LPG를 섞어 쓰는 이제 기업인데 요거죠. LNG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고 LPG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이제 혼소 발전, 서로 이제 LNG가 비쌀 때는 LPG를 쓰고 원료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료로 해서 전기 뽑아내는 거잖아요. 전기 만드는 거니까. LNG가 쌀 때는 LNG 쓰고. 그럼 뭐 정말 좋은 거죠. 그 비싼 LNG는 저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터지면 엄청 오르거든요. 팔아버려요, 그냥. 울산에 요거 있어요. 보관하는 KT라고.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보관하는 거. 그리고 ESS 사업도 진출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회사가 이렇게 지난 5년간 3천억 벌었거든요. 1,000억 벌다가. 근데 배당을 8,000원 줬어요. 그러다 이제 5천억 벌겠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이런 사업에서 5천억 벌어드릴게요. 주주여러분들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믿고 안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장에 동의하시면 이 회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앞으로 5천억 벌고 배당 지금 8,000원 주고 배당 수익률도 작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ESS 사업도 진출했고 마음에 든다. 그리고 원래 주주환원 되게 잘하던 기업이고 그래 한번 같이 우리 사업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죠. 이걸 보고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SK가스랑. 그럼 투자하시는 거예요. 같이 동행. 배당도 받고 회사 성장한 이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성과가 안 나서 회사가 실적 안 좋아 이래서 빠지면 그거는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주주가 져야죠. 어쩔 수 없어요. 기업이 잘하고 못할지는 몇 년 후에는 그건 누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환경도 다르고 또 미국의 정부 정책,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뭐 갑자기 전쟁도 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걸 보고 나한테 이제 사업 제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딱 보고 장래 사업 계획 공시를 보시면 나한테 사업 제안 한 거예요. 우리 회사 이렇게 성장할 텐데 저랑 함께 하실래요? 저희 손을 잡아주세요. 이런 건데 거기에 손을 잡아주실지 아닐지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공시를 통해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이런 공시들이.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공시는 이제 좀 비정기적인 공시들인데, 여기 수시 공시 이렇게 딱 누르시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키워지고, 한국단자 있어요. 그래서 한국단자가 옛날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 주주환원 두 가지입니다. 배당 더 드리겠습니다. 자산 소각하고, KT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요거 편입한데,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커넥터는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단자. 보통 이제 단자라고 하는데 이제 전자 부품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스마트폰 이쪽에 보시면 여기 뭐죠? 여기다 이제 꽂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단자라고 보는 거죠. 우리 충전기 꽂잖아요. 연결한다.
그래서 전기기기나 전선을 접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이고, 일본 이제 회사랑 그 제휴를 맺었었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타이코 AMP라는 회사가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현대차에 바로 납품하는 건 아니고요. 경신, 유라코퍼 이렇게 통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원재료가 구리라서, 근데 구리값 오르면 안 좋긴 해요. 근데 구리값 오르면 나중에 가격을 전가시켜 버리니까, 그죠? 이제 차후엔 또 좋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좀 구리값 요새 오르니까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뭐 가격 전가 가능하지 않나 보여지고,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이제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런 단자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도 이렇게 성장했고요. 북미 매출이 크게 성장했죠. 다만 올해 1분기에는 좀 꺾였어요, 이익이.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 좀 부진했어요. 주주환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그 6.5% 정도 나와요. 주주환원 수익률이. 30% 정도를 만약에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면, 번 돈에. 그러니까 제가 연평균 연결 단기 순이익을 네이버 들어가서 그 추정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치 평균을 내봤어요. 그럼 연간 1,460억 정도 벌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30%니까 그러면 438억. 그럼 지금 시총으로 나눠주면 6.5%.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만약에 이제 이 회사가 지켜준다면 이 정도 이익을 내야 된다는 조건은 있지만 연간 6.5%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익으로. 이건 주가 시세 차익과 별개로요. 예. 그리고 결산 배당 1,850원인데 원래 23년도에 450원 줬어요.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2,200원까지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고, KT 인터내셔널은 한국 단자가 지분 9.6%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분을 50%까지 늘려서 완전 편입시켰대요. 원래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세 경영인, 그러니까 뭐 아드님 같아요. 이원준 대표이사가 KT 인터내셔널 갖고 있어요. 80%나. 그럼 거의 자기 거잖아요. 거의 다. 근데 당기순이익 50억 회사거든요. 근데 한국 단자에서 커넥터 있죠. 방금 보인 그거를 사서 매입해서 유통해요. 그걸로 53억을 벌어요. 저 53억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단자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죠? 아니, 단자에서 그냥 단지 매입해서 유통만 하는데. 그죠? 예. 저 돈이 다 2세 경영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그러면 이제 지분 50% 우리가 확보해서 완전히 편입시켜버리겠다. 그러면 이 돈이 저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예. 한국 단자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주주분들이. 그래서 저 결정은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27년까지 이제 편입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 라고 보시고, 자기자본이익률 12.5%고요. PBR 0.62배, PER 5배로 뭐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건 현재 기준이에요. 이렇게 제가 봤더니.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수시공시에서 아세아시멘트가 보통 이렇게 수시공시로 저런 주주가치 재고 계획도 발표하거든요. 수시공시에서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거 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아세아시멘트가 이때 발표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요때 2월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2월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공개를 했어요. 무려 40% 주겠대요. 번 돈에.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시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세아시멘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 12월에, 작년 12월 맞아요. 작년 12월 여기입니다, 여기. 요 구간에서. 그랬다가 한 4개월을 주가 안 갔어요. 근데 요새 밸류업 이제 상법 개정으로 그냥 쫙 급등해 버렸죠, 갑자기. 근데 이제 아시지만 시멘트 회사고 레미콘 하고 있고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돈도 잘 벌어요. 잘 버는,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돈 잘 벌더라고요. 근데 뭐 시멘트 회사를 누가 뭐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뭐 재미도 없고 성장도 없고 건설 경기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그저 그러니까 관심은 안 갖죠, 아무도. 당시에 VIP 자산운용이 또 갖고 있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당시에 해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그때는 3.7인데 자사주 소각을 꽤 했어요. 여러 번.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니까 1년에 6.6%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 상승과 별개로. 그래서 이거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 그리고 ROE가 9%인데 PBR이 0.3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던 거죠. 이게 이익이거든요. 누적 이익. 꾸준히 이익 늘어났죠. 이익 넣는데 주가는 시멘트는 안 돼.
성장 못해. 이 논리가 너무 강하니까 그냥 가질 못했던 거죠. 예. 근데 주주환원 계획을 떡하니 이제 발표합니다. 25, 26. 그죠?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40% 돌려주고 중간에 주당 50원 주겠대요. 중간 배당. 결산 배당 또 따로 주고 자사주 연간 100억씩 예, 하겠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별도 단기 수익이 당시 계산해 보니까 490억이니까 여기다 0.4 곱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시총으로 나눠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 나오고 자사주 연간 100억씩 하겠다고 했죠. 전체 주식의 2.4 더해 보세요. 연간 당시 12월에 이 회사 주식을 사잖아요. 여기서 이때 뭐 물리더라도 이때 사면 연간 2년 동안 7%의 이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네. 뭐 주가 빠져서 빠지는 건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건 뭐 그때 내가 손실 보고 파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주가 상승과 하락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주가 취할 수 있는 수익이 그냥 이론적으로 7%가 넘었던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근데 여기서 모았다면 네. 여기서 또 올라가잖아요. 한 20%, 30% 올랐죠. 저점에서. 그럼 30% 수익이 나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아, 나는 연간 7%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 때문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30% 수익 났어요. 뭐 팔지 안 팔지 이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주가 지금 워낙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아시아시멘트도 당시에 만약에 내가 발굴했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옛날에 제가 공시 그거 다 소개는 해드렸어요. 사실은 다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 안 하십니다. 예, 답답하거든요. 뭐 잘 알지도 못하겠고 예,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업도 그렇고 아시아시멘트도 예, 요런 이제 그 주중 환원체 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굴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뭔가 대단한 기법이 있고 뭐 나만이 하는 비기가 있고 뭐 어떤 차트에서 뭐가 나오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런 비법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조금만 수고하시면 돼요. 그냥 밤에 잠깐 한 30분 정도만 시간 내서 공시를 검색하면 됩니다. 거기서 예, 뽑으면 돼요. 급할 것도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잘 안 가요. 원래 몇 달간 주가 잘 안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모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기타 경영사항은 뭐냐면 지금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들 몰랐으니까 이제 기타 경영사항 예. 이것도 역시 공시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기타 경영을 누르시고 검색하면 제가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공시 이 제목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숨어있는 공시를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숨어있는 공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DI가 이제 기타 경영사항 공시를 했는데 디지털 프론티어 자회사 있죠.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있거든요. 하이닉스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한대요. DI가 하는 게 아니라 DI 자회사. 예. 그러면 이 공시는 내가 공급 계약을 보면 공급 계약으로 검색하면 안 나와요. DI가 공시 안 합니다. 공급 계약. 그럼 DI는 수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죠. 자기 자회사가 저렇게 비상장 자회사가 떡하니 수주를 받았는데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중요한 공시인데. 하이닉스의 일본이 독점한 그 장비를 DI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지털 프론티어 지분 73% 갖고 있는데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테라다인이, 그러니까 미국의 테라다인이 독점하고 있는 웨이퍼 테스트 있어요. 이 동그란 웨이퍼를 요거를 이제 기계에 넣어서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부분 저 회사들이 독점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산화 해가지고 지금 하이닉스에 그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는 어드반테스트가 독점했거든요. 근데 디지털 프론티어가 DDR5용을 이미 그 버닝 테스트, 열압력 이제 테스트하는 걸 하이닉스에 납품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BM3용으로 이제 버닝 테스트를 웨이퍼 제조해서 드디어 납품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HBM 테스트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요. 어쨌든 이제 프로브 스테이션에 올려놓고 테스트를 한 3번 해요. 버닝 테스트, 고온, 저온 테스트, 불량이면 수리해주고 고속 테스트. 이거를 한 번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중에 이 버닝 테스트 있죠. 2번. 요거를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가 해주는 거예요. 2번. 근데 원래 어드반 테스트가 다 있거든요. 네. 요거랑 그 다음에 코어 테스트, 이제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것까지. 그리고 HBM4 검사 장비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나와요. 이게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당시에 이제 다 나와 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하나 뽑아내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타 경영상에 케어젠이 있어요. 케어젠도 공시를 합니다. 뭔가 중요한 이슈를. 예. 근데 이제 회사가 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우리 잘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율 공시잖아요. 그죠? 자율 공시. 안 해도 되는 공시예요, 사실은. 여기도. 그죠? 근데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희 좀 봐주세요. 그래서 케어젠 지금 주가 엄청나게 오른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당시에 불과 2달 전만 해도 제가 라이브를 하면 케어젠을 간간히 물어보세요. 그때 주가가 한참 안 좋을 때거든요. 그냥 계속 흘러내리니까 케어젠 혹시 문제 있나요? 막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고. 근데 제가 뭐 모르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잖아요. 뭐 제가 기업 관계자도 아니고 그 속을 사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예. 저는 근데 이제 당시에 케어젠을 왜 좋게 봤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 공시 보고 제가 이거 케어젠을 이제 한번 깊게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따로 올려드렸잖아요. 함께 배우기 예전에. 이 공시 때문이에요. 사실은 핵심은. 그러니까 제가 기타 경영상을 못 봤으면 이 회사를 놓쳤겠죠. 예. 지금 주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잖아요. 한 달 만에. 예. 이걸 놓쳐버렸겠죠. 근데 뭐였냐면 마이오키라는 걸 갑자기 이제 했는데, 마이오키가 뭐냐면 이름이 어렵지만 FDA 승인받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FDA에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승인을 내준 거예요. 근육 성장을 이게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먹다 보면 근육이 손상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핵심 역할은 근육을 이제 손상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비만 치료제랑 같이 먹으면 좋은 거죠. 네. 이거를 승인받은 거예요. FDA가. 네. 이런 공시를 이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기타 경영상에 딱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일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젠을 그래서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들어가서. 뭐 AI도 동원하고 그럼 다 알려줍니다. 펩타이드 성장인자 이런 거, 안면 미용, 탈모, 두피가 이런 거 만들어요. 필러도 해요. 중동의 필러 화장품 독점 공급했고, 이란에도 출시하고, 신약도 합니다. 예. 그래서 케어젠이 펩타이드인데, 이 펩타이드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건강 기능식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우리 세포를 이렇게 증식시키는. 그래서 이게 물론 암세포가 증식하면 안 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펩타이드가 좀 자극시켜주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콜라겐도 생성하고 상처 치유도 하고 염증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거 다 설명해드렸던 거고, 메조테라피는 이제 여기다가 피부에 주사 넣는 거, 그거예요. 그것도 하고 있어요. 탈모 치료도 있고. 오늘은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했던 거 다 가져온 건데, 핵심은 요겁니다. 2가지예요. 마이오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육 성장을 막는 마이오스타틴을 기능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생성. 그래서 이걸 했더니 근육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FDA가 야, 너네 잘했어. 승인 딱 해준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받은 거. 혈당 조절해주는 거. 프로지스테론. 이건 옛날에 이미 다 승인 받았어요. 22년도에. 이건 그냥 이렇게 먹기만 하면 이게 짜가지고 먹으면요. 혈당이 조절되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요게. 디글루스테론. 실제로 중성지방 확 꺾이고요. 이게 복용했을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의 수치들이에요. 12주 후에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TG 컨텐트, 요게 중성지방.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TG 함량 떨어졌고 34세 여성, 이게 변화 수치입니다. 그 체중도 떨어졌고 73.5에서 64.5. 이걸 꾸준히 섭취하니까 혈당도 떨어지고 공복 혈당도 떨어지고 이게 다 떨어졌죠. 좀 놀랍죠, 성과가. 네. 그리고 디글루스테론, 요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고지방 음식을 막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방이 쌓이겠죠. 그래서 지방 10주 동안 지방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지방이 이렇게 쌓인대요. 배, 복부에. 여러분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요게 이제 지방이 쌓인 건데, 저 디글루스테롤을 같이 복용을 하잖아요. 8주 후에 지방이 별로 없죠. 예. 이게 먹기 전이건 일반적인 다이어트랑 디글루스테롤, 그러니까 내가 막 고지방 음식을 먹는데도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늘어났죠. 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케어제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더 있으면 지금 임상 중인데 비만 치료 제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또 나왔어요. 근데 그건 아직 FDA 승인받은 건 아니고 임상 결과가 괜찮더라고. 그것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미되면서 그냥 주가가 올라갔는데 당시엔 주가가 이 공시 나오고도 잘 안 갔어요. 올랐다가 그냥 쭉 빠져버렸죠. 근데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죠. 이런 걸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기회가 왔겠죠. 그래서 이 이제 공시 다 끝났는데 공시 뭔가 좀 쉬워 보이죠. 제가 또 말씀드리면 되게 쉬워 보이긴 하지만 쉬운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시의 보물창고다 진짜. 전자공시 진짜 보물창고예요. 저는 그거를 지난 몇 년간 공시 분석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고 저는 주식을 못 사니까 사고 싶기도 하죠 사실. 네, 살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전자공시를 보면 정말 괜찮은 기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 그냥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발굴하는 게 아니라 공시만 가지고도 1년 농사 저는 충분히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욕심만 좀 줄이고 그리고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인내심은 좀 필요하다. 그게 뭐 성과가 바로 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공시 해석을 잘해야죠. 이게 진짜 얼마나 임팩트 있는지 해석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데서 이렇게 대박주 찾지 마시고 전자공시만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뭐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쨌든 이런 좀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공시 한번 설명드렸고 저는 또 다음 주 이제 공시는 끝났고요.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또 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